네, 이번에는 암호화폐 주요 이슈들에 대해서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경제TV 한지호 논설위원 나와 계십니다. 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좀 살펴볼 텐데 네. 첫 번째 뉴스로 선정을 하신 게 미국 법무부의 가격 조작 행위에 대한 조사 시작에 대한 뉴스를 선정을 좀 해주셨어요. 네, 지금 시세가 지금 많이 현재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미국 법무부에서 암호화폐 가격 조작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미국 증권위원회와 선물위원회의 협조를 받아서 법무부가 조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법무부가 조사를 시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초단타 매매를 이용한 허수 주문 여부가 많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래를 신청한 다음에 바로 취소시키는 뭐 그런 허수 주문 때문에 그런 문제가 크다는데 네. 현재 가격 변동폭이 너무 큰 것하고 감독체가 너무 느슨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니냐라는 현재 미국 감독 당국의 네. 의견이 있어서 법무부에서 조사를 시작하자 현재 가격들이 현재 지금 일제히 좀 하락하는 추세를 좀 보이고 있죠. 그것뿐만 아니라 뱅가드 그룹의 시세 전망 보고서에서는 네. 비트코인 가격이 제로가 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의견도 지금 내놨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시세 전망이 극과 극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어느 보고서에서는 정말 현재 $10,000, 뭐 $20,000에서 $100,000도 갈 수 있다. 뭐 이런 의견도 있는 반면에 또 반대로 또 이런 비트코인 가격이 제로로 갈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장에 참여하실 때 아마 신중하게 좀 참여하셔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혼란의 시기적으로 좀 보이고요. 그다음에 센트라코인 창설자 3명이 좀 기소가 됐어요. 네. 이 사람들이 사기 혐의가 적용이 돼서 최고 36년형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이제 카드 회사와 연결된 블록체인이라고 해서 이제 많이 소개를 하고 그다음에 네. 자금을 ICO에서 모았는데 이게 전부 다 사기라는 것으로 이제 수사 결과 밝혀져서 뭐 이런저런 이런 영향들 때문에 현재 미국 시장에서는 가격이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사기 행위를 또 제재를 하기 위해서 사실 여러 나라에서 법이나 이런 가이드라인에 대한 토론이 나오고 또 실행이 되고 있는 나라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는 또 전혀 방안이 없다라는 것도 또 주요 뉴스로 좀 선정을 해주셨어요. 지난주 한 주 동안 이런 뉴스들이 많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자 보호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서 네. 암호화폐를 파생상품 거래 지침에다가 집어넣어서 어떻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도 했고요. 영국은 기관 투자자 전용 거래소를 이제 개설했습니다. 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하시려면 이렇게 거래를 하라고 기준을 제시한 거죠. 그리고 중앙은행에서 암호화폐 금융 안정성에 대해서 분석 보고서를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할 경우에 어떤 중앙은행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표를 할 정도고요. 네. 독일의 경우 증권거래소에서 암호화폐 상품 서비스를 신중하게 검토하기 시작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이나 독일 전부 다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걸 제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 우리나라는 없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도 네. 푸틴 대통령이 지난번에 지시해서 7월 그렇죠. 1일부터는 법을 만들려고 했는데 현재 1차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암호화폐와 토큰의 다른 점을 명확하게 제시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합법적인 결제 수단이 될 때까지는 어떻게 처리를 하겠다는 것도 법안에 명시가 돼 있답니다. 또 ICO하고 거래소 설립 기준에 대해서도 법안에 명시가 돼 있어서 좀 명확하고요. 스마트 계약이라는 건 어떤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정립돼서 놔뒀는데 푸틴 대통령은 그때 법안 지시를 하면서 우리는 결코 기술에 뒤처지면 안 된다라는 의지를 확실하게 표명을 그렇죠. 했습니다. 그런 상태인데 우리나라는 실명제 이후에 현재 아무런 가이드라인도 없이 발표도 없고 손을 놓고 있는데요. 네. 이제 기관 투자가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기업에 투자를 하고 싶어도 정부의 눈치를 보고 있어야 되고 특히 벤처캐피탈 같은 경우 정부 기금을 운영할 경우에는 그런 데 투자를 못하게 하기 때문에 네. 현재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한 가지 이제 자율 규제 범위 내에서만 움직이고 있다는 게 우리나라의 좀 안타까운 점이죠. 네, 이렇게 우리나라의 경우도 좀 합리적 규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좀 하루빨리 시작이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해서 한치호 논설위원과 함께 얘기를 좀 나눠봤습니다.